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손목을 잡혔다. 그 손은 민지의 것이었다. 언니, 왜 그렇게 피해? 나랑 같이 살자고 했잖아.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의 심장이 멎을 듯 했다. 그 순간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서며 그 장면을 목격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 둘이 라고 중얼거렸다.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지은은 28살, 안정된 사무직 여성으로 가족의 기대를 짊어진 삶을 살아왔다. 그녀의 아버지는 재혼한 지 5년, 새 어머니와 함께 데려온 의붓동생이 민지였다. 민지는 25살, 대학생으로 자유분방하고 예술적인 영혼을 가진 소녀였다. 처음 만났을 때 지은은 민지를 단순한 동생으로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변했다. 민지의 미소, 그녀의 웃음소리,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지은은 스스로를 타이르며 애써 외면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이런 감정은 금기였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딸의 결혼을 기대했다. 새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은 압력을 느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동료들의 결혼 이야기,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언니, 나 좋아해? 솔직히 말해봐. 어느 날 밤,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대신 그녀는 민지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다. 그 키스는 충동적이었지만 지은에게는 해방이었다. 하지만 그 후 죄책감이 밀려왔다. 우린 가족이야. 이건 안 돼.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민지는 가족이 뭐 어때? 사랑은 사랑이잖아. 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관계는 비밀스럽게 이어졌다. 데이트는 몰래, 메시지는 숨겨진 채,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머니가 민지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된 날, 모든 게 드러났다. 이 메시지들은 뭐야? 지은 연희한테 이런 말들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지은은 집으로 불려왔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너희 둘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건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야. 새 어머니는 울었다. 민지야, 내가 왜 그래?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지. 지은은 변명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민지에게 가 있었다. 하지만 가족의 시선이 두려웠다. 미안해요, 아버지. 하지만 사랑해요. 지은의 고백이 방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지는 그녀의 방으로 몰래 들어왔다. 언니, 포기하지 마.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은 흔들렸다. 사회의 시선,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의 반응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법적으로는 인정되지만 사회적으로는 배척당했다. 지은은 뉴스를 떠올렸다. 동성 커플의 이야기, 그들의 고통.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버지가 결정을 내렸다. 민지, 너는 집을 나가라. 지은은 결혼 준비를 하자 그 말은 칼처럼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민지는 반항했다. 아빠, 왜 그래? 나 사랑하는 게 죄야. 아버지의 대답은 냉정했다. 이 사회에서 내가 행복할 수 없어. 포기해.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챙겼다. 지은은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선택이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민지를 포기하는 것.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민지가 떠난 후 집안은 적막했다. 지은은 매일 민지의 빈 방을 바라보며 후회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직장에서의 일상도 변했다.
동료들이 그녀의 표정을 이상하게 여겼다. 지은 씨,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민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언니, 나 없이도 잘 지내.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차단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민지가 나타났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포옹. 지은은 울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지울까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억누르면 더 아파요.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판단. 그녀는 결혼선을 보기로 했다. 아버지가 소개한 남자, 준호. 그는 착하고 안정된 사람이었다. 첫 만남에서 지은은 웃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이게 내 삶인가? 데이트 중 준호가 물었다. 지은 씨, 행복해 보이지 않아? 이지은은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민지가 그리웠다. 어느 날 민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언니, 나 아파. 병원에 있어.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지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가벼운 상처였지만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왜 나한테 연락했어? 민지가 대답했다. 언니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다. 가족의 압력보다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나타났다. 지은아, 집으로 가자. 민지는 혼자 있게 해. 지은은 갈등했다. 민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시선이 무서웠다. 그녀는 손을 놓았다. 민지는 실망한 눈으로 지은을 봤다. 언니, 나 포기한 거야.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방에 틀어박혔다. 내 선택이 잘못됐어.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사랑해. 하지만 답은 없었다. 민지가 차단했다.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지은은 매일 출근하며 자신을 탓했다. 왜 그때 민지를 붙잡지 않았을까? 직장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졌다. 상사가 물었다. 지은 씨, 요즘 왜 그래? 실수 중 지은은 개인적인 일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개인적인 일은 그녀를 갉아먹었다. 민지의 소식을 듣기 위해 친구들을 통해 알아봤다. 민지는 학교를 휴학하고 서울을 떠났다고 했다. 부산으로 갔대. 새 삶을 시작하려고.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가족의 분위기도 변했다. 아버지는 지은을 피했다. 새 어머니는 모두 잊어버려. 정상적으로 살아으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지은은 잊을 수 없었다. 밤마다 민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뉴스에서 동성애자들의 시위를 봤다. 그들의 용기에 부러웠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는 따돌림을 당했다. 지은은 두려웠다. 나도 저렇게 될까? 준호와의 데이트는 계속됐다. 그는 진심이었다. 지은 씨, 나랑 결혼하자. 제안이 왔다. 지은은 망설였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마음은 민지에게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은 우연히 민지의 SNS를 발견했다. 민지는 부산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웃고 있었다. 그 사진 속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 가까워 보였다. 지은의 질투가 솟구쳤다. 민지, 나 없이 행복한 거야. 그녀는 부산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기차 안에서 지은은 과거를 회상했다. 민지와의 첫 만남, 의붓동생으로 소개됐을 때 안녕, 언니, 민지의 밝은 미소. 그 미소가 지은의 삶을 바꿨다. 부산에 도착한 지은은 민지의 주소를 찾아갔다. 문을 두드렸다.
민지가 문을 열었다. 언니. 왜 왔어? 지은은 너 없이 못 살겠어 라고 말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 이제 늦었어. 나 새 사람 만났어. 그 말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누구야? 왜? 민지가 대답했다. 언니가 포기했으니까? 나도 포기할 수 없었어.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민지는 안아줬다. 알아. 하지만 이제 돌아가. 우리 끝났어. 지은은 호텔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빠, 나 결혼 안 할래요. 민지를 사랑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아, 제발. 가족을 생각해. 지은은 가족이 나를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은 결심했다. 서울로 돌아가 가족과 대면할 것. 집에 도착한 지은은 모두를 모았다. 저 민지를 사랑해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새 어머니가 울었다.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야 아버지는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지은은 짐을 챙겼다. 알았어요. 나갈게요. 거리로 나온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제 어떻게 살아? 친구 집에 머물며 일자리를 찾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나 가족과 결별했어. 너한테 갈게. 하지만 답은 없었다. 민지가 새 연인과 함께라는 소문. 지은의 절망이 깊어졌다. 내가 너무 늦었어. 심리적으로 무너졌다. 우울증이 왔다. 약을 먹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노력했다.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도 가족 때문에 고통받았어? 한 여자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임에서 힘을 얻었다. 나 혼자 아니야. 민지의 소식을 다시 들었다. 새 연인과 헤어졌다고. 지은은 희망을 품었다. 부산으로 다시 갔다. 민지를 찾았다. 민지야, 나 돌아왔어. 민지가 말했다. 언니, 왜 이제 와? 나 상처받았어. 지은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 이제 포기 안 할게. 민지는 망설였다. 정말 그들의 재회는 감정적이었다. 포옹하며 울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지은은 우리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로 함께 돌아왔다. 지은의 새집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집에 와. 어머니가 아프셔. 지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 탓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지은은 반박했다. 아빠, 제 행복도 중요해요. 어머니가 깨어났다. 지은아, 미안해. 나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지은은 울었다. 가족의 변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 지은은 살아보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민지와의 삶은 도전적이었다. 직장에서의 차별, 친구들의 이별.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지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어느 날 지은은 결혼식을 꿈꿨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해외에서 할 수 있었다. 민지야, 나랑 결혼할래? 민지가 웃었다. 당연하지. 하지만 그 계획은 가족에게 알려졌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그만해. 내 인생 망치지 마. 지은은 아빠, 제 인생이에요. 대치가 이어졌다. 가족의 대치가 절정에 달했다. 아버지는 지은의 집으로 쳐들어왔다. 민지, 너는 돌아가.
지은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해. 민지가 대답했다. 아저씨, 사랑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는 민지를 밀치려 했다. 지은이 막았다. 아빠, 그만해요. 그 순간 새 어머니가 들어왔다. 여보, 진정해. 아이들 말을 들어봐. 어머니의 개입으로 상황이 진정됐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아빠, 왜 이해 못해요? 아버지는 내가 내 나이 때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 사회가 변했지만 아직 멀었어. 지은은 변화는 우리부터 시작해야 해요. 라고 말했다. 그 후 가족은 대화를 시도했다. 상담사를 통해. 상담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나도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게 많았어. 하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했어. 지은은 공감했다. 아빠도 고통받았네요. 그 대화로 조금 가까워졌다. 하지만 민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문제였다. 사회의 압력이 컸다. 지은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지은 씨,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상사가 불렀다. 개인 생활이지만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 지은은 화가 났다. 제 사랑이 회사에 무슨 상관이에요. 그녀는 사표를 냈다.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없어. 실업자가 된 지은은 힘들었다. 민지가 위로했다. 언니, 나랑 같이 일하자. 카페 열자. 그들은 작은 카페를 차렸다. LGBT 친화적인 공간으로. 손님들이 왔다. 비슷한 사람들. 여기서 위로받아요. 한 손님이 말했다.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반대자들도 있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이런 곳은 문 닫아라. 지은은 상처받았다. 왜 우리를 미워해? 민지는 무시해. 우리 행복하면 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불안했다. 가족과의 관계도 여전했다. 어머니가 카페에 왔다. 지은아, 맛있네. 어머니의 방문이 기뻤다.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도 슬쩍 왔다. 커피 한 잔. 지은은 웃었다. 아빠, 환영해요. 서서히 화해가 이뤄졌다. 하지만 고비가 왔다. 민지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민지, 나랑 다시 해. 민지는 거절했다. 이미 끝났어. 하지만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에게 협박했다. 민지와 헤어져. 아니면 내 가족에게 말할게. 지은은 두려웠다. 이미 가족은 알아. 하지만 여자는 온라인에 사진을 올렸다. 이 커플 봐라. 악플이 폭주했다. 카페에 돌이 날아왔다.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민지야, 어떻게 해? 민지는 경찰에 신고하자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피해는 컸다. 손님들이 줄었다. 지은은 포기하고 싶었다. 우리 그만할까? 민지가 말했다. 안 돼, 이겨내자. 그들의 결속이 강해졌다. 가족이 도왔다. 아버지가 왔다. 지은아, 내가 도울게. 그는 변호사를 소개했다. 이런 일은 싸워야 해. 지은은 감동받았다. 아빠, 고마워요. 소송이 시작됐다. 여자는 처벌받았다. 카페는 다시 안정됐다. 하지만 지은의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밤마다 고민했다. 민지와의 사랑은 진짜였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친구 하나가 떠났다. 미안, 이해 못해.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각자의 선택이야.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LGBT 모임에서. 그곳에서 리더가 됐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시위를 주도했다. 뉴스에 나왔다. 동성애자들의 권리 주장. 가족이 봤다. 아버지는 지은아, 위험해. 지은은 필요해요. 시위 당일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반대자들이 공격했다. 지은은 다쳤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민지가 곁에 있었다. 언니, 괜찮아.
지은은 고마워, 가족이 왔다. 어머니가 울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아버지는 미안해. 내 선택을 존중할게. 그 순간 화해가 이루어졌다.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아빠, 사랑해요. 퇴원 후 삶이 안정됐다. 카페는 번창했다. 민지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우리 해외에서 결혼하자 계획을 세웠다. 일본으로 갔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친구들만 초대. 축하해, 모두가 말했다. 돌아온 후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법적 인정되지 않는 결혼. 언제쯤 한국에서 가능할까? 지은은 운동을 계속했다. 로비 활동. 정치인들을 만났다. 변화를 위해 싸우자. 민지는 지지했다. 언니, 자랑스러워.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지은은 지쳤다. 이게 끝이 없을까? 어느 날 아버지가 왔다. 지은아, 나도 도울게. 내 편이야. 가족의 지지가 힘됐다. 변화의 물결이 시작됐다. 지은의 운동이 주목받았다. 미디어 인터뷰가 왔다. 어떻게 가족을 설득했나요? 지은은 대화와 시간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퍼졌다. 비슷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 나도 용기 낼게. 이 메시지가 왔다. 하지만 반발도 컸다. 보수 단체의 항의. 동성애는 질병이다. 지은은 토론회에 나갔다. 사랑은 질병이 아니에요. 권리예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욕설이 쏟아졌다. 민지가 걱정했다. 언니, 그만해. 위험해. 지은은 포기할 수 없어. 그녀의 결의가 강했다. 가족도 변했다. 아버지는 지은의 모임에 참석했다. 처음엔 이해 못했어? 하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 새 어머니도 민지, 이제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감동받았다. 고마워요. 그들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지은의 옛 연인, 준호가 나타났다. 지은 씨, 아직 늦지 않았어. 나랑 다시 해. 지은은 거절했다. 미안해. 난 민지와 행복해.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선택이 잘못됐어. 그는 가족에게 연락했다. 아버지가 물었다. 준호가 내가 실수했다고 하던데. 지은은 화가 났다. 아빠, 믿지 마세요. 대치가 벌어졌다. 준호를 만났다. 그만해. 내 삶에 끼어들지 마. 준호는 내가 불행할까 봐. 지은은 행복해. 그는 사라졌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왜 사람들은 이해 못할까? 민지와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스트레스 때문. 언니, 요즘 왜 그래? 나 피하는 것 같아. 지은은 미안. 피곤해서.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운동의 압박. 지은은 번아웃이 왔다. 쉬고 싶어. 민지는 함께 쉬자.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우리 영원히 함께 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당연하지. 그 여행에서 재충전됐다. 돌아온 후 큰 사건이 벌어졌다. 동성 결혼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지은은 로비를 강화했다. 이게 우리의 기회야. 시위를 주도했다. 수천 명이 모였다. 평등을 위해 구호가 울렸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충돌이 일어났다. 지은은 다쳤다. 뉴스에 나왔다. 가족이 걱정했다. 지은아, 그만해. 하지만 그녀는 지켜야 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실망이 컸다. 왜 안 돼? 지은은 울었다. 민지가 위로했다. 다음에 다시. 그 실패가 지은을 성장시켰다. 책을 쓰기로 했다. 자신의 이야기. 숨겨진 사랑 제목으로 출판됐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가 쏟아졌다.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독자들이 말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했다. 내 딸이야.
사회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지은의 노력 덕분. 하지만 개인적 희생이 컸다. 건강이 악화됐다. 병원에 갔다. 스트레스성 질환 의사가 말했다. 민지가 간호했다. 언니, 이제 쉬어. 지은은 미안. 내가 고생해. 민지는 사랑하니까 그들의 사랑이 깊어졌다. 가족 모임이 열렸다. 모두가 모였다. 화해하자.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은 고마워요. 그 자리에서 민지를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제 파트너예요. 모두가 박수쳤다.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여전히 사회의 벽. 지은은 계속 싸웠다. 새로운 캠페인.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의 슬로건으로 성공했다. 더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다. 민지와의 삶은 평화로웠다. 우리 아이 입양할까 꿈을 꿨다. 하지만 법적으로 어려웠다. 언젠가 희망을 품었다. 어느 날 큰 뉴스가 왔다. 대법원 판결. 동성 커플의 권리 인정. 지은은 기뻤다. 드디어 축하 파티를 열었다. 가족, 친구들. 축하해. 모두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게 끝일까? 더 싸워야 해. 그녀의 여정은